안녕하십니까, 강준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해결의 주의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쌤하고 정말 게시판에서 아주 자주 만나고 있는 제자님 한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제자님이라서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아주 익숙하게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영은 제자님, 지영은 제자님, 지영은이 안녕. 정말 가장 열심히 하는 제자들을 선생님이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장 많이 올리는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라서 우리 영은이는 바로 선생님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님인데요. 자, 영은이가 지금 매칭 수학 3학년 과정을 듣고 있다가 2차 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어. 근의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근의 계수와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비단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과정까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이 영은 제자님, 이 매칭 수학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공식부터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보통의 두근, 그래 두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뭔데? 이러는 경우에는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근과 계수들이요. 2창의 계수, 1창의 계수, 상수항만을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바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근을 꼭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아니,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선생님 바로 쓸게요. 복습하고 왔지? 자, 마이너스의 a분의 b, 즉 마이너스 조심하라고 했다. 2창의 계수분의 1창으로 우리가 바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 자, 또 두 근의 곱도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지. 바로 계수들을 통해서요. 두 근의 곱이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바로 얼마가 된다? a분의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이요. 라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2창의 계수가 1이 되는 경우에는 2창의 계수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1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억하자. 마이너스에 1창의 계수가 두 근의 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a가 1이 되는 경우에 2창의 계수가 1이 된다면 두 근의 곱은 누가? 바로 우리는 상수항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노리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문제가 길어. 끊으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는 우선 문제랑은 상관없이 우선 조건이 뭔가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조건이니까 그래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돼. 알파-1과 베타-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창의 계수가 1이지 고맙지.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자, 바로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자, 두 근의 합, 두 근을 뭐라고 놨다고? 알파-1, 베타-1이니까 그래 두 근을 더해. 알파-1 더하기 베타-1 이 바로 누구요? 마이너스의 보호조심. 마이너스 2창분의 1창. 그런데 우리는 1이니까 그래 마이너스의 1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 자, 또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도 역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자, 이때 두 근을 알파-1, 베타-1이라고 놨으니 알파-1 곱하기 베타-1 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이 바로 누구라고? 근을 직접 구해야 돼? 아니, 1분의 n이요. n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지. 바로 상수항으로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 m이 얼마인지 n이 얼마인지만 안다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되잖아요. 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자. 그래, 마이너스 m이 얼마야? 다시 한번 우리가 써줬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네. 그래,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자 조건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두근의 곱을 구할 때 또 누구를 알아야 돼? 그래, 우리 얘는 또 한번 전개해봐. 곱셈 공식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바로 n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니 한 번 더 묶어줄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n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자, 그래서 자, 영훈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알파 베타도 알아야 되겠어.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자고? 처음에 조건에서 주어져 있었죠.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또 이창의 개수가 1이잖아요. 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알파 플러스 베타요.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 1분의 마이너스 7로 부호조심 7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1분의 필요 없고 자, 상수항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여기만 넣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에요. 7에서 2를 빼준 값이 마이너스 m이에요. 따라서 m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자, 또 여기나 그대로 넣어줘. 필요한 값 다 구했어. 3 마이너스 7 플러스 1 2 n이 됩니까? 따라서 n은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자,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 플러스 n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으로 정답은요. 마이너스 8,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조건.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누가 필요한지를 정리를 하면서 조건식에서 필요한 값을 얻어주면 되겠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 강조했어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교 과정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공식이므로 자, 공식만 외우면 안 되죠. 영훈제자님 반드시 이 공식이 나왔던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주요 문제를 선생님의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했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보고 있어서 그래 바로 옆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선생님하고 또 게시판에서 열공하는 모습으로 선생님한테 아주 뿌듯하게 자 말이 길어지면서 조금 이제 자 그렇죠. 우리 여운이 우리 만나요. 게시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